여태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독감과 감기에 대해서는 모두 잊으세요. 제가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목표들과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타임스지에서 나왔던 기사를 참고하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운 목표들 가운데 첫 번째는 몸무게 감량하기, 두 번째는 금연하기, 세 번째는 더 건강하게 먹고 다이어트하기, 네 번째로는 술 줄이기,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 줄이기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을 위한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 목표 중에 건강을 포함시켰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우리는 원치 않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감기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던데요. 그렇다면 감기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66%에서 75%는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박테리아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생제를 감기 초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감염에 대해서 쓰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대부분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라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고요. 그 외로도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개가 짖는 것처럼 컹컹 울리는 기침을 동반한 후두염을 일으키는 파라인플루엔자, 그리고 겨울에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면서 장염 증상과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아주 악덕스러운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아이라면은 손발, 그리고 구강 안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는 수족구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라이노 바이러스, 즉 바이러스이긴 한데 라이노, 코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데요. 이 하나의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고 이 따끈따끈한 코의 온도와 동일한 33도에서 35도 사이에 잘 번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기에 한번 걸렸고 그에 맞선 면역 체계를 몸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코는 몸의 중심 부분보다 온도가 약 2도에서 3도 정도 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은 온도에서 바이러스는 더 잘 번식하기 때문에 코 쪽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고 또 온도가 낮을 때인 겨울에 바깥 공기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숨을 코로도 쉬고 입으로도 쉬는데 왜 코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입은 하나이지만은 코는 두 개니까 는 아니고 코 안에 있는 점액들은 보통 양도 침샘에서 나오는 침의 양에서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적을 뿐 아니라 입과는 반대로 항상 열려있는 시간이 많은 이유로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겨울철에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히터를 켜고 습도를 잘 조절을 안 한다면 코가 히터의 열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또 건조해지고 또 건조해진다면 점막에 있는 점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액의 역할인 병원균이나 먼지와 같은 것들을 걸러내주는 코 안의 필터처럼 잡아주지 못하고 1차 방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습도가 70% 이상만 되어도 만성기침, 폐렴 등의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가 번식할 수도 있고 알레르기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집, 먼지, 진드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아니 특히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면역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접하다 보면 우리의 몸의 온도는 내려가죠. 이때 우리의 몸은 그 추위에 맞서 온도를 올리는 데 주력을 가게 됩니다.
이때 몸은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 하이포텔러머스가 갑상선, 타이로이드에다가 호르몬을 보냅니다. 그 호르몬을 받은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인 T4를 혈액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세포들을 움직이게 해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 또 떨기 시작하고 혈관은 수축하고 우리의 부신, adrenal gland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혈압을 높이고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사람을 흥분시켜서 움직이게 하죠. 손을 비비거나 심하게 떠는 행동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사슬과 같은 반응이 나오면 당연히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됨으로써 바이러스와 같은 항체가 우리 몸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갑자기 추운 곳에 노출된다면 혈액은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또 에피네프린 분비 때문에 혈압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심장에 심하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심혈관이 연로한 나이 때문에 약해져 있으신 연로한 분들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겨울철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다른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은 실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빌딩 안에 있는 빌딩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중 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기에 노출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깥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끼리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기도 바깥보다 실내가 더 더디기 때문에 재채기를 하고 난 뒤에 바이러스가 미세 방울로 공기 중에 돌아다닐 확률이 더 높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지나가다가 은연중에 마셨다. 당신은 12시간에서 72시간의 잠복 기간 뒤에 그 감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일반 감기는 콧물,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 낫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폐렴이나 중이염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는 항생제와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열흘이 지나도 열이 38도 이상이 되거나 두통과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몸살 기운이 있다. 그렇다면은 인플루엔자, 즉 독감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말해드린 증상에다가 설사와 구토까지 보이면서 탈수 증세까지 보이신다면은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는 이롭습니다. 그리고 짧게 타미플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38도 이상의 열이 났을 때로부터 12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독감 신속 항원 검사를 하셔서 양성이 나오셨으면은 타미플루를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요. 48시간 이상이 지났으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38도 이상의 열이 났을 시에는 그 다음날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독감의 이유로 제2의 감염을 일으키지 않게 해줍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냥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해서 다시 언급하지만 독감과 일반 감기는 66%에서 75%는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바로 항생제를 드시는 것은 잘못된 항생제의 복용 방법입니다. 뭐 박테리아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난 그냥 먹을래. 안 먹을랑. 난 빨리 낫는 게 중요하잖아. 나중에 정말 항생제의 약효과를 받아야 하는데 이전에 먹었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당신의 몸에 자라고 있어서 더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면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